맞죠? 응. 혹시 중간에 이게 하다가 나가면 다시 켜주세요. 미안. 루차는 러시아 일상민중문화, 그다음에 러시아 민중신앙, 러시아 종교, 종교까지 그냥 합쳐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귀족들이 아닌 평범한 대다수의 러시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어떤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왔나 하는 거. 좀 과거 얘기가 될 거예요. 과거에 이런 민중문화가 있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도 있고, 지금은 또 끊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신앙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민중문화도 전통 의상, 주택, 놀이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의상. 우리가 일상문화에서 의상은 안 했죠. 지금 현대 의상은 그냥 우리가 입는 거랑 비슷하다. 따로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통 의상 같은 경우는 다르죠. 나라마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전통 의상이 있잖아요. 한국처럼. 러시아도 이제 전통 의상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남자들은 뭐를 입었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루바슈카라고 해요. 루바슈카. 러시아 말로 루바슈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상의죠, 상의. 그 위에 셔츠인데 면으로 만든 면 셔츠를 루바슈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은 다 이걸 그냥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냥 바지를 입었어요.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그냥 밑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폭이 좁아지는 바지. 그래서 이제 장화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입는 그런 바지를 입었어요. 이제 상의는 루바슈카 입었는데 컬러가 스테드 컬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걸 스테드 컬러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세워진 모양. 편하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옷이. 그 다음에 이 허리보다 약간 내려와요, 길이가. 그래서 허리깨를 여기는 안 보이는데 끈으로 이제 앞이나 옆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렇게 묶어서 이제 입어요. 단순하게 비교죠.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흰색,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나 푸른색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수 같은 거를 이제 소를 넣기도 했고요. 농민들 뭐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농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입었던 것들. 지금은 이런 루바슈카는 입지 않아요. 현대 의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입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건 다 뺐어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여자인 경우는 루바슈카, 루바하 좀 비슷하죠. 역시 이건 이제 이것도 뭐 셔츠라고 볼 수 있고 블라우스라고 하죠. 요즘 음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것도 주로 면으로 만든 블라우스고요. 뭐 없어요. 심플하죠, 아주. 네. 그래서 여기 자수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색깔은 다양하고요. 이거는 블라우스를 입었고, 그다음 밑에는 치마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라판이라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어깨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을 끈으로 위에 끈을 매기도 하고 뭐 여기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으로 입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길이가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이게 루바하를 입고요. 그다음에 치마가 또 안에 있어요. 치마가 또 안에 있고 그 위에 이 사라판을 입는 게 이게 기본적인 여성의 전통 의상입니다. 이렇게 뭐 색깔은 뭐 다양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붉은 색깔을 좋아해요. 흰색하고 붉은 색깔. 그래서 이제 옷을 기본적으로 이 색깔을 많이 쓴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수를 많이 놓죠. 이렇게 풀을 장식을 합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옛날에 입었던 옷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안 입는다. 요즘에 이렇게 안 입는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슈바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옛날에도 입고 지금도 입는 겁니다. 슈바. 딱 보시면 알겠죠? 모피코트예요, 모피코트.
모피 코트를 입는 이유는 당연히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러시아 겨울 추위는 상당합니다. 피테르부르크 제가 있을 때 영하 20도까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가면 영하 40도라는데 이제 감이 안 오죠, 나는. 여러분도 영하 20도 하면 감이 안 오죠. 철원에서 뭐 군대 생활하는 학생들 있나? 군생활 그쯤 가면 한 영하 20도쯤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20도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에 가서 처음 영하 20도를 경험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뭘 입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이게 진짜 고민이어서 우리 이제 그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간다고 해서 휴가를 입지는 않아요. 그냥 어울리지도 않고 일단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입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 안에 무슨 끼어 입고 롱패딩 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도 영하 20도일 때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러시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의복이 이 슈바예요. 입어보질 않아서 내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슈바를 입으면 그 러시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모피로 모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길게 내려오고 다 감싸주기 때문에 따뜻하다고 합니다. 경험은 못 해봤지만. 자, 그리고 이제 부유층은 담비로 만든 외투가 이제 슈바인데 담비라는 거 이제 담비라는 동물이 있죠? 네, 그 담비의 털이 굉장히 고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유한 사람들만이 담비로 만든 외투를 입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모피 코트를 입었고 이 담비가 시베리아의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담비가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비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이제 그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중요한 수출품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슈바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러시아의 겨울에 가면 남자들은 좀 안 입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입는 그런 거 입습니다. 대체로.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슈바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있는 그런 나이가 좀 든 분들은 거의 다 슈바를 가지고 있고 슈바를 입고 이렇게 나와요. 젊은 층은 좀 이제 슈바를 점점 안 입는 추세인 것 같아요. 슈바 외에도 이제 겨울 방한이 되는 그런 이제 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러시아의 겨울은 이 길거리에 가면 슈바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슈가 더불어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게 모자예요. 샤프카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 샤프카. 자, 이것도 역시 모피로 만든 설모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자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머리를 이제 완전히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귀까지 사실 이 사람은 이제 귀를 내놨는데 보통 귀까지 다 덮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그 추울 때 바람이 귀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바람이 잘못 들어가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로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모자 제대로 안 쓰고 막 이렇게 다니면 러시아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간섭을 잘하거든. 이렇게 다니면서 왜 모자 안 쓰고 나왔냐고 막 너 그러다 죽는다, 뭐 감기 들린다 이런 식으로 막 욕 먹어요. 겨울에 이 귀 잘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와 귀를 잘 보호하는 게 겨울에 아주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샤프카가 최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러시아 사람들은 또 화학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죠.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샤프카 쓰면 예뻐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면 안 예뻐요. 안 어울려.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패션 아이템도 되죠. 슈바도 그렇고 그냥 요즘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슈바도 만들고 샤프카도 만들어서 겨울에 아주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됐습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한테 참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들한테 별로 안 어울려.
그래서 다 여성도 씁니다. 여성도 쓰고 이제 색깔도 다양하고요. 뭐 다양한 색깔을 염색을 하고 현재도 반드시 겨울에는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후드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기도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도 하는데 뭐 샤프감만은 못한 것 같아요. 나도 뭐 직접 쓰고 다녀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써본 적은 있지만 네. 네, 현재도 습니다.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이제 의복인데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필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휴가와 샤프가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꽃꽃이니라고 해가지고 뭐 딱 봐도 이거는 요즘 안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는 축일에 쓰는 겁니다.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쓰는 게 아니고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축일에 쓰는 아주 화려한 네, 여성용, 남자들은 안 써요. 여자용 머리 장식입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데 미혼과 기혼 여성이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혼일 경우는 머리를 이 여성은 지금 미혼 같은데 현대라서 안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따았어 머리를. 우리도 이제 많이 따았죠. 옛날에 하나로 한 갈래로. 네, 이제 러시아는 두 갈래로 이렇게 따았고요. 그다음에 기혼 여성은 요거를 말아요. 머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요거 꽃이니까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걸 보고 기혼인지 미혼인지 구별을 하는 거죠. 이 높이가 꽃꽃이니까 높이가 다양합니다. 이 정도면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거고 뭐 굉장히 높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도 뭐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여성들의 머리 장식이 굉장히 특히 궁궐 같은 데 가면 뭐 굉장히 막 다채라고 해가지고 무겁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신분이나 꽃꽃이니까 이제 귀족들 뭐 또 민중들 다 했는데 또 여기 보면 그 다양한 장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자수를 놓고 이래서 아주 화려한 그런 그 장식을 하는데 그 높이에 따라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나 이런 것도 좀 나타내주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거 일상 당연히 이거는 이제 안 쓰는 거지만 어떤 축일이 있을 때 그 민속 의상 있죠. 그럴 때 꽃꽃이닉을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공연할 때 민속 무용 같은 거 할 때 여성들이 꽃꽃이닉을 장식하고 나와서 이제 춤춥니다. 네, 그럴 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머리 수건이에요. 그리고 스카프. 머리 수건과 스카프를 같은 용도로 써요. 머리 위에 이렇게 휘감기도 하고 스카프로 쓰기도 하고 그걸 플라톡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는 플라톡. 이제 왜 이걸 처음에 쓰기 시작했냐면 여자들이 이제 머리가 길죠 주로. 그러면 이제 머리 수건이나 스카프로 이제 가렸는데 여자들의 머리에는 마술적인 힘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누가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여자들이 머리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여자들이 했을까요? 남자들이 했을까요? 남자들이 했겠죠. 여자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런 두려움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이제 두려움을 여기 머리에다가 투사를 시킨 것이죠. 여자들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저 긴 머리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던 거죠. 그래서 가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 실제로는 다 여성들이 그냥 장식하고 자기 꾸미고 뭐 이러느라고 쓴 거죠. 현재도 플라톡은 당연히 사용됩니다. 그냥 스카프로. 그래서 러시아 이 굉장히 화려한 문양 같은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선물용으로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이제 멋있는 이런 플라톡은 잘 선물 안 하고 저도 몇 개 받아봤는데 그냥 소수공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멋있는 스카프는 비싸요. 그래서 잘 선물하려면 좀 부담스럽죠. 어쨌든 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자, 신발은 이건 이제 전통 신발인데요. 이게 딱 보면 우리나라 옛날 집신하고 좀 비슷하죠? 네, 이걸 납부지라고 합니다. 납부지. 역시 지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같이 뭔가 같이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신 옛날에 이렇게 말아 이렇게 탐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심었던 것처럼 역시 똑같이 지프로 이렇게 엮어서 이런 식으로 엮어서 만든 나무집. 농민들이 심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안 심고요. 옛날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싹보기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도 신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신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신발입니다. 싹보기.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부츠, 부츠, 일상적인 부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화도 있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긴 싹보기가 있습니다. 현재도 신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전부 다 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발이 얼어요. 밖에 있으면 그 아까 영하 20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영하 10도? 그 정도인데 밖에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발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 싹보기를 사러 갔어요. 한국에서 준비해간 신발로는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가 충분한 방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도 이제 그런 신발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좀 그런 걸 내가 준비를 안 해가가지고 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걸 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겨울을 지낼만 하더라고요. 한 10분 이상 이렇게 밖에 있어도 발이 안 오더라고요. 그 싹박이 가죽입니다. 전부 안에는 털이 다 들어있다. 겨울 거는 여성 남성 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상이에요. 전반적인.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또 덧입는 무슨 조끼라든가, 겉에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한번 볼게요. 주택, 전통적인 주택. 이런 주택을 이즈바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통 주택을 이즈바라고 해요. 이즈바 이렇게 생겼어요. 통나무 집입니다. 통나무로 만들었어요. 보면 이렇게 나무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갖다가 어디서 숲에 가가지고 러시아에 숲이 많으니까 통째로 나무를 잘라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라 와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습니다. 직접. 그래서 주로 소나무나 전나무나 자작나무, 러시아에 많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나무로 짓는 이유는 자, 겨울에는 당연히 따뜻하게 자, 이렇게 지으면 이제 겨울에 따뜻해요. 안에 공기를 보호해주고요. 여름에는 서늘해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나무로 지어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서늘하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요 통나무와 지금 여기 통나무를 서로 잇는 그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잘 안 보이지만 홈을 여기에 이렇게 파가지고 끼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집을 짓는데 못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자, 못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못이 부식이 돼요. 그렇죠? 자, 못이 부식이 되면 그 틈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제 물기가 스며들어요. 안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비나 눈이 스며들지 않고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딱 끼우는데 그러면 그 비나 눈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온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할 수 있다. 아주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즈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경사가 급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눈이 지금 왔는데 아직 덜 와가지고 지금 눈이 아직 있어요. 조금만 더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이? 네, 떨어지죠. 왜 이렇게 경사를 급하게 했느냐면 많은 눈이 내리면 여러분 눈 많이 내리면 그 집 무너지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보면 또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의 무게가 계속 쌓이면 굉장해요. 그래서 이 집도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폭삭.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급경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 다음에 창문을 보면은 되게 그 창문이 작아요. 그것도 보온을 위해서. 여기 이제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창문 밖에 이렇게 덧문을 또 만듭니다. 귀엽죠?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또
밖에서 이렇게 닫는 거예요. 낮에는 열어놨다가 햇빛 들어오라고, 저녁에는 이걸 이렇게 닫습니다. 그러니까 덧창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모든 노력들이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겨울을 춥지 않게 보낼까? 네, 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 이 집안은 지금 이제 러시아 시골에 가면 이 밖의 바깥 모습은 이 집안 형태로 된 집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옛날 같은 내부의 모습은 아니죠. 지금 내부 모습은 다 그냥 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해놨는데 뭐 이제 진짜 옛날 이 집안의 내부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벽이 없습니다. 이 집안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냥 전부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없다는 거죠. 구별을 안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기가 집안에 골고루 퍼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예요. 한 공간이에요. 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빼치가. 빼치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빼치가. 못 들어봤어요? 빼치가란 말을 좀 가끔 쓰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온 말이에요. 난로예요, 난로. 러시아식 난로를 빼치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 집안 중앙에 빼치가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구석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설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 빼치가가 이제 불을 때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고 난방을 합니다. 이 빼치가에서 불을 떼면 그게 이제 밖으로 이제 불뚝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불뚝으로 연기는 나가고 이 안을 이렇게 골고루 데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빼치가. 그다음에 이제 빼치가 위에 요 자리 있죠, 여기. 빼치가가 커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여기 제일 따뜻하겠죠.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옛날에 아궁 부들. 저도 어릴 때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면 아래목이라고 해서 그쪽이 제일 따뜻해요. 그리고 저 윗목으로 가면 거기 차가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여기가 제일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자는 거야. 제일 따뜻한 데서 잠자리로도 사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집안은 지금의 옛날 이 집안은 러시아 이제 시골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시골에도 강들관처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데 가야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런 데 가봤는데 이런 이 집안에 들어가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저쪽 구석에 동물들 이렇게 소나 이렇게 그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또 거기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옛날에는 살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사람들도 또 놀았겠죠. 전통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고로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듣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일종의 이제 볼링 같은 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쓰러뜨리는 막대기를 이런 놀이라서 볼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굴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 있죠. 지금 벌써 던졌어요. 여기 한 1m 정도 됩니다. 이렇게 1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자, 이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어느 13m 떨어진 거리에서 딱 재요. 아무 데서 하는 건 아니고 13m 떨어진 거리에 딱 서가지고 이 1m 되는 그 나무를 던집니다. 던져서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원통형 모양 5개 나무를 이렇게 세워놔요. 네모난 그 모양에다가 그러면은 그거를 던져서 그걸 쓰러뜨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5개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3개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 쓰러뜨리는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이 하기도 하고요. 2편으로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5개의 나무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배치해 놓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다 있어요. 이게 제일 이제 단순한 모양이죠. 그냥 이렇게 배치해 놓는 거. 5개니까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배치한 거죠. 아니야. 어떻게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배치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을까? 이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6개잖아. 그렇죠?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5개가 배치가 될까요? 뭐 이렇게 했겠나? 잘 모르겠어 정확히는. 근데 제일 기본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으로. 기본 모양으로 이제 하다가 점점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5개를 지금 배치하죠. 그래서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거는 대포라는 이름이. 대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포크라는 거. 포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처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화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우물. 이 정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끼는 전통 놀이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원이나 이런 데 한적한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느끼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뭐 잠깐 구경하고 그런 적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실제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느끼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어디로 갔어? 있나요? 이게 왜 자꾸 밑으로 가시거든요? 왜 이런지. 아까 어떻게 나왔지? Саня, это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Ну что ж, я так долго ждал. Ты его, надеюсь, подготовил. 처음부터 볼 필요 없는데. Нет, ну снова подготовил. Нам лучше не играть. Не знаю, надеюсь, ты 근데 두 친구가 막 지금 뭐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중간부터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냥 둬야 되겠어요. 좀 길어도. Саня, это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Ну что ж, я так долго ждал. Ты его, надеюсь, подготовил. Это надо, а то все я съем. 한 시간이 되는데. Знаю, куда мы пошли играть. Не знаю, надеюсь, ты в теннис. Да, ну не теннис, это точно. Да, куда? Так это ж твой праздник, попробуй угадай. Хорошо. Нет! Нет! Ну вы пошли играть в городки, Сань. Смотри, учись, а?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 Поехали. Друзья! Красавчик! Я не попал. Ты еще быстрее, что ли? Ты с первого раза. Ладно, я раньше лучше был снова. Это битка. Это биток. А то говорю, городки. 네, 저렇게 하는 거예요. Ты, конечно, еще учиться.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는 겁니다. 둘이 뭐 장난치면서 이렇게 뭐 놀리면서 이렇게 지금 노는 모습을 찍어놓은 거예요. 진지하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시간이 남아서 민중신앙까지 할게요. 러시아 민중신앙 문제까지. 자, 민중신앙은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좀 믿어오던 그런 일종의 이제 미신, 우리를 따지면 미신 같은 거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민간에서 믿었던 것이 뭐냐, 이제 그런 말이죠. 민중신앙이라는 거가. 자, 동슬라브족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자, 동슬라브족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를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초의 동슬라브족이 세운 국가 이름. 키예프루시. 네, 좋습니다. 자, 키예프루시는 동슬라브족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민족은 같은 나라를 건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푸틴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뭐 하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슬라브족은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처음 국가도 같은 국가에서 출발을 했고 어떤 역사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중간에는 좀 갈라지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도 공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앙은 똑같아요. 동슬라브족이. 자, 다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자연. 근데 이 자연 숭배라는 거는 동슬라브족뿐 아니라 많은 민족한테서 발견이 되는 거죠.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신앙 형태는 거의 다 자연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연 현상들을 보면 좀 무서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가 무서워요? 자연 현상에서? 태풍, 그렇죠? 태풍 오면 막 싹 쓸어가. 이거 뭘까? 그런 생각 들죠. 하늘이 노랬나? 네. 또 지진. 네. 지진 나면 뭐, 예, 이거 웬일입니까? 땅이 흔들리고. 무섭죠? 옛날에 지진이 나겠죠? 또 뭐가 무서워? 쓰나미. 그렇죠? 예. 옛날에도 쓰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자연 파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물로 인한